40대 이후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눈의 노화 증상들.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물이 잘 보이지 않는 초점 조절 능력 저하부터 눈이 뻑뻑하고 따가운 안구 건조증, 작은 벌레가 날아다니는 것 같은 비문증까지. 증상이 나타나면 그에 맞는 치료와 관리가 중요하다는데 특히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에어컨 사용으로 실내 환경이 건조해진 요즘은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정기적인 안과 검진과 적극적인 치료는 백내장, 목내장과 같은 노인성 안과 질환으로 인한 실명률을 낮출 수 있다는데 다양한 눈의 노화 증상과 치료법, 101세의 프로포즈에서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01세의 프로포즈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옛말에 몸이 천냥이면 눈이 900냥이라는 말이 있죠. 그만큼 우리 생활에서 눈의 역할이 크다는 뜻일 텐데요. 세월이 흐르면서 여러 가지 눈의 불편함을 겪고 계신 분들 많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눈 건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두 분 선생님 소개해 드릴게요. 연세대 의대 안과 고영준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101세의 프로포즈 주치의시죠. 정형외과 전문의 이수찬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흔히 가까이 있는 것보다 이 멀리 있는 게 잘 보일 때 노안이 왔다라고 하잖아요. 이 눈의 노화가 진행될 때 나타나는 증상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노안의 가장 쉬운 증상은 평소에 스마트폰에 그 작은 글씨가 잘 안 보여서 그 글씨를 키운다든가 네. 평소에 그 신문 읽는 거리보다 조금 더 멀리 놓고 신문을 읽을 때 우리가 노안이 왔다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근시 안경을 끼시는 분은 가까이 있는 걸 볼 때 안경을 벗고 맨눈으로 보시는 게 더 편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 이제 노안을 의심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노안이 가까운 걸 잘 안 보이는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세월이 지나면서 경과가 조금씩 이렇게 상태가 나빠지는 수가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노안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카메라에서 이제 그 줌 역할을 하는 그런 기능이 좀 떨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눈의 단면도가 이렇습니다. 제일 앞에 있는 부위가 이제 까만 자위에 해당하는 각막이 되겠고요. 이 뒤가 홍채, 그다음에 이 뒤가 이제 카메라의 렌즈에 해당하는 수정체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뒤가 망막이 되겠고요. 여기가 시신경이 되겠습니다. 노안은 이 수정체가 두께가 자유자재로 변함으로써 이제 가까이 있는 것을 보이게 하는 것이 정상적인데 네. 연세가 드시면은 이 수정체의 탄력도 떨어지고 또 이 수정체의 두께를 조절하는 이 주위 근육이 탄력이 떨어지면서 그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이 노안이 되겠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이 눈도 노화가 진행된다는 거 미처 또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지금 이제 시청하고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이 나의 눈은 어느 정도 노화가 진행됐을까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좀 알아보는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 할 방법은요 매우 간단합니다. 이 작은 카드에다가 이제 신문지에서 우리가 늘 보던 신문 글자 사이즈의 글자를 이제 프린트한 것을 보고 우리가 이제 검사를 하겠는데요. 네. 팔을 쭉 펴시고 네. 그 글자를 쳐다보시고 네. 점점 그 팔을 눈 근처로 다가오게 하면서 안 보이는 시점에서 멈추시면 되겠습니다. 네. 선생님, 저는 한 5cm 정도 왔을 때 안 보이거든요. 이러면 노안 온 건가요? 네, 저는 사실 한 15cm에서 이제 잘 안 보이는데 네. 15cm보다 더 멀게 되면 이제 노안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저는 괜찮은 거죠? 네네. 선생님 어떻습니까? 저는 사실 백내장 수술을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노안이 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 특정 요 지점에서는 잘 보였다가 여기보다 멀어지면 안 보이고 여기보다 또 가까워지면 또 안 보이고 중간만 잘 보입니다. 요 지점 30cm 왔다 갔다 요 지점만 잘 보입니다.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제 백내장 수술할 때 우리가 인공수정체 도수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선생님께서는 아마 직업적인 그런 목표에 맞추어 가지고 그 거리가 가장 잘 보이는 도수를 아마 인공수정체를 놔서 그 거리에서는 이제 잘 보이지만 그것보다 멀리 보거나 가까이 있는 거는 잘 안 보이는 백내장 도수를 결정한 것 같습니다. 세 사람이 각각 다르네요. 네네. 젊은 사람,
그다음에 노안이 온 사람, 저는 백내장 수술한 사람. 그래서 그렇습니다. 각각 다 다릅니다. 네, 그러면 집에서 이제 시청자분들이 해보실 때는 신문에 있는 그 글자 크기 정도를 두고 네네. 점점 가까이 했을 때 15cm보다 먼 곳에서 안 보이기 시작하면 노안이 왔다 이렇게 네, 그렇게 생각하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 노화가 처음에 초점이 잘 안 맞는데 네. 그 이제 시청자께서도 걱정하시는 분, 이게 회복이 가능한 건지 회복하기가 어려운 건지, 노화가 일단 왔으면 제가 이제 시청자분들에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이제 노화라는 것은 사실 저희가 이제 그걸 맞서 가지고 싸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좀 받아들였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노화가 누구든지 이제 겪는 거죠. 노화가 되면은 이제 노안이 조금씩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노안이 점점 진행함에 따라서 그 돋보기 도수가 약간씩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게 정 불편하셔서 돋보기 끼시는 게 너무 불편하시면 특수한 방법으로 몇 가지 방법으로 수술을 해서 노안을 좀 해결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제 가까이 있는 데만 보이는 분들을 이제 근시라고 하잖아요. 예. 네. 근시 있는 분들이 이제 라식이나 라섹을 하듯이 예. 이제 노안에 대해서도 어떤 특수한 형태의 라식이나 라섹을 해서 노안을 해결하는 방법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선생님처럼 백내장 수술을 할 때 보통은 이제 원거리에다가 이제 초점을 맞추는 인공수정체를 넣는데 예. 그것보다 훨씬 가까이 포커스를 맞추는 인공수정체를 넣어서 이 그 근거리 작업을 더 용이하게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노안을 해결할 수가 있고요. 예. 그 외에는 이제 눈 속에 백내장 수술을 안 하더라도 네. 특수한 수정체를 넣어서 노안 볼록 렌즈를 넣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가까이 있는 것이 이제 보이는 수술법들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렇게 방법이 다양하다는 것은 또 거꾸로 얘기하면은 다 어느 정도 단점들이 있기 그렇겠네요. 때문에 충분히 잘 생각을 해보고 수술을 결정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르신들 가운데서는 나는 아직 시력이 좋다 이러면서 눈에 자부심 갖고 계신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안과 질환을 갖고 있어도 시력에는 이상이 없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더 문제가 되겠습니다. 3대 실명 원인 중에 이제 녹내장과 당뇨 망막증, 그다음에 황반 변성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 시력이 초기에는 정상입니다. 네. 특히 녹내장 같은 경우에는 90% 이상 진행된 경우에나 시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고요. 오히려 시력이 좋다고 이제 그런 검사를 안 하고 넘어갔을 경우에 네. 아주 되돌릴 수 없이 이제 눈이 이제 망가진 경우를 많이 보기 때문에 네. 시력이 좋다고 과신하지 마시고 치료할 수 있는데 치료를 못하는 경우는 너무 슬프잖아요. 네. 그 시기를 상황을 놓치면 참 안타깝죠. 네, 그렇습니다. 그 상황이 되지 않게 정기 검진을 하는 것이 현명하겠습니다. 예. 네. 제 경험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한 10년 전인가 시력 검사, 안경을 바꾸려고 시력 검사를 하러 갔다가 안압이 높은 걸 알고 정밀 검사를 해보니까 녹내장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시신경도 조금 손상을 받은 걸 알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안약을 아주 열심히 했는데 네. 요즘 들어서 백내장이 또 와서 이제 결국은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치의 선생님께서 이거는 안과 정밀 검사를 계속 잘 했기 때문에 이 정도다. 만약에 정밀 검사를 놓치면 네. 더 악화됐을 것이다. 그래서 정밀 검사를 받은 걸 참 잘하셨다는 말씀을 들었고, 제가 정밀 검사가 이렇게 정기적으로 검사받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교수님, 저기 백내장, 녹내장을 간략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백녹 뭐 이렇게 설명하시기가 시청자들이 도움이 되게 네. 간략하게만 또 한번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백내장은 이 수정체 자체가 이제 투명해야지 이제 우리가 빛을 제대로 볼 수가 있는데 이 수정체 자체가 이렇게 불투명하게 이제 희끄무하게 변하게 되면 백내장이 돼서 이제 잘 볼 수가 없고요. 녹내장의 경우에는 이 안군의 안압이 정상보다 높아서 시신경을 압박하게 되고 압박된 시신경이 점점 기능을 상실하는 것이 녹내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르신들이 눈에 불편함을
증상 중에 하나가 뭐 눈이 너무 건조하다거나 아니면 또 눈물이 좀 많이 난다거나 이런 증상들을 호소하시거든요. 왜 그런가요? 저 눈물에는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이제 쉽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감정적인 어떤 슬픈 감정이 있어가지고 나는 눈물이 네. 있는가 하면 평상시에 그 까만 자위를 촉촉하게 이제 코팅 시켜주는 이제 윤활유 같은 눈물이 있는데 예. 연세가 드시면서 그 부분이 좀 줄어들거든요. 예. 그 줄어들기 때문에 까만 자위가 코팅이 안 되면은 그 외기에 쉽게 자극이 돼가지고 이제 오히려 그런 콕콕 찌른다든가 뭐 이물감이 있다든가 네. 아니면 눈물이 난다든가 하는 그런 증상이 생깁니다. 예. 안구건조증의 진단은 어떻게 합니까? 눈물 측정하는 그런 장치가 있습니다. 아, 그런 게 있나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네. 이 눈끝에다 이렇게 대고서 이렇게 한 5분 정도 있게 되면은 아하. 기본적으로 흐르는 눈물의 양이 여기에 밀리미터로 표시가 됩니다. 아. 그래서 5분 동안에 10ml 이하가 되면 안구 건조증으로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요즘 왜 미세먼지도 심하고 환경이 많이 안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또 안구 건조증이 심해지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네, 안구 건조증이 아무래도 이제 외기 자극이 있으면 안구 건조증의 증상이 더 부각이 되는 거죠. 아. 안구 건조증 자체가 이제 심해진다기보다는 네. 안구 건조증이 일반적으로 있으니까 그런 자극에 대해서 쉽게 그 증상을 느끼게 되고 그게 미세먼지나 뭐 이런 꽃가루 같은 게 나오면은 이제 더 증상이 더 부각이 돼서 그런 봄철에는 것입니다. 더 그렇겠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한 자리를 보니까 그 안구건조증으로 병원을 내원한 사람이 무려 200만 명 이상이래요. 네. 이렇게 많은 분이 그 병원을 방문하는구나 했는데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도 다 걸리고 또 뭐 괜찮겠지 이런 생각을 해서 치료를 안 할 수도 있겠는데 치료는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치료는 그 부족한 그 눈물을 이제 밖에서 인공 눈물을 넣고 이제 보충해 주는 것이 치료가 되겠습니다. 야.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뭐 인공 눈물을 너무 많이 넣으면 내성이 생겨서 안 좋다. 선생님 이건 맞는 얘기인가요? 항생제나 무슨 스테로이드 성분이 아니기 때문에 네. 많이 넣으신다 하더라도 내성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 네. 원래 인공 눈물 자체가 자주 넣게 이렇게 디자인된 겁니다. 마음 편하게 넣으시고 그거에 대한 이제 부작용은 전혀 없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인공 눈물 제제가 수십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 가지 제제가 이제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은 그 안과 선생님이랑 상의해서 그럼 다른 다른 약으로 좀 바꾸시고 그래가지고 본인한테 맞는 그런 이제 인공 눈물 제제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제작진이요. 심한 안구 건조증으로 고생하신 어르신 한 분을 만나고 왔습니다. 화면 보시고 이야기 이어갈게요. 안구 건조증이 생긴 후 눈의 소중함을 깨달았다는 오늘의 주인공, 정복순 어르신. 뜨개질 가게를 운영하는 어르신은 3년 전부터 나타난 안구 건조증으로 큰 불편함을 겪고 계신데요. 집중해서 작업을 할 때면 증상이 더 심해진다고 합니다. 매일 코를 열심히 보고 이거 틀리지 않게 만들어야 되니까 눈이 뻑뻑하고 막 안 그랬는데 그래요. 어느 날부터.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제 증상을 얘기했더니 안구 건조증이네요. 이래. 그래서 그거는 위험한 거야 했더니 눈이 마르는 거니까 인공 눈물을 드릴 테니까 수시로 피곤해고 빡빡할 때 넣으세요 그랬어요. 최근엔 인공 눈물 외에도 안과에서 처방받은 안약을 함께 사용하는데요. 건조한 증상과 함께 모래가 들어간 것 같은 이물감, 그리고 따가운 증상이 생기면 안약을 넣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어르신의 경우 최근 또 다른 증상들도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하루는 출근했는데 이게 신호대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앞에서 까만 게 이렇게 날아다녀요. 그래서 이상하다. 내 눈에서라는 건가? 그리고 눈을 이렇게 가만히 눈을 감아보니까 눈 안에서도 그게 까만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날아다니는 게. 이상하다. 이런 일이 없었는데 웬일일까? 그리고 또 이렇게 보니까 그게 여유 돌아다녀요. 그러면은 며칠 한번 지켜보고서는 또 그러면 오시라고 그러더라고요. 작은 벌레나 실이 떠다니는 것 같은 증상, 비문증. 이런 증상은 며칠씩 계속되다 사라지기를 반복했는데요. 안구 건조증으로 인한 것은 아니지만 눈의 노화가 시작되면 안구 건조증과 함께 나타날 수도 있다는데요.
작년엔 시야가 흐릿해지는 백내장 진단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역시 노화가 원인이었죠. 딱 보더니 이거 보이시죠? 그래서 뭐예요? 했더니 약간 흰 거가 이 검은 자유 이렇게 덮는 거가 생겨서 백내장 시작이시네. 그럴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다행히 초기에 발견돼 수술은 하지 않았지만 백내장의 경우 시간이 갈수록 점점 악화되기 때문에 생활 속에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수분 보충을 위해 하루 8잔 이상의 물을 마시고 과일도 자주 챙겨 먹습니다. 안토시아닌 성분이 풍부한 블루베리와 비타민C가 풍부한 사과 같은 과일이 노화 방지와 눈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이거는 눈으로 하는 직업인데 눈이 어두워지면은 뭐 일 못하는 게 아니라 또 건강에 이상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가슴이 털렁하지 뭘. 눈 건강을 되찾기 위해 꾸준히 관리 중인 어르신. 과연 현재 상태는 어떨까요? 먼저 안구 건조증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몇 가지 검사를 진행해봤습니다. 눈 표면을 정밀하게 살펴본 후 눈물의 양을 측정해보기로 했는데요. 검사 용지를 아래 눈꺼풀에 끼우고 5분간 생성되는 눈물의 양을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현재 고여있는 눈물과 눈물이 새롭게 분비되는 것들의 양을 반영하는, 나타내주는 검사라서 요 수치로서 한 5분 지났을 때 한 10ml 이상 그 정도 돼야 이제 정상적인 눈물 분비가 이루어진다라고 보고 있고, 건조증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 이제 수치가 감소해서 짧게 나타날 수밖에 없죠. 과연 결과는 어떨까요? 어르신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현재 안구 건조증은 상당히 호전된 상태. 하지만 안구 건조증의 경우 언제든 다시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백내장의 상태도 살펴봤는데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좀 안개 낀 것처럼 좀 누렇고 탁하고 이렇게 희끗희끗한 것들이 많이 끼어 있는 게, 그다음에 눈 표면을 이렇게 사진을 찍었을 때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상처가 있고 눈물이 많이 얇아져 있는 그런 소견이고요. 백내장은 역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황. 다행히 비문증은 증상이 사라져 특별한 치료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어머니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물 많이 드시고 뭐 몸에 좋은 그런 블루베리나 이런 거 드시는 것도 괜찮지만, 추가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따뜻한 찜질 같은 거 자주 해주시면 더 좋고요. 그다음에 그 뜨개질이나 이렇게 집중해서 뭘 보는 일들을 많이 하면 건조증이 악화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한 20분 하면 10분 정도 쉬어주는 이런 행동을 좀 반복하시는 게 좋고, 특히 주로 생활하시는 그런 공간에 가습기나 이런 걸 이용해서 습도 조절을 충분히 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 그렇습니다. 습도 조절과 휴식, 청결한 눈 관리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사례자분께서는 심한 안구 건조증으로 고생하신 뒤에 눈 건강에 굉장히 신경 쓰고 계시던데요. 이 평소에 눈을 좀 청결하게 하는 게 중요하겠군요. 안구 건조증의 증상을 악화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인공노역을 충분히 넣어주시고, 연세 드신 분들 보시면 이 안검, 눈 주위에 그 기름샘 분포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제 눈썹이 있는 속눈썹 나오는데 네. 그쪽에 이제 따뜻한 찜질을 이제 세수하실 때 조금 따뜻한 수건으로 찜질을 해주시면 그쪽에 이제 기름샘 누출이 좀 더 많이 되면서 조금 더 원활하게 안구 건조증 치료를 할 수가 있고요. 진짜 제가 날파리가 확 지나가는 것처럼 까만 점이 뭔가 날파리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 경험이 한 2번 있었습니다. 비문증이라고 그러는데 말씀이 조금 어려워요. 비문증? 비문증을 간략하게 다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비문증은 이제 쉽게 말하면 정말 물체가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앞에서 이렇게 아른거리는 것이 비문증이에요, 통칭적으로.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데 뭔가 있는 것처럼 느끼면 비문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무엇이든지. 있겠습니다. 네, 무엇이든지요. 이 안구 모양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 노랗게 보이는 부분이 이제 망막이라는 부분인데요. 망막이라는 부분이 카메라의 필름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네. 카메라의 필름에 해당하는 부분 바로 앞에 유리체라고 아주 투명한 묵 같은 것으로 채워져 있는데 나이가 들면 그 사이 간극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걸 유리체 박리라 그러는데, 유리체가 투명한 그 액체인데 거기가 이제
간격이 생기면서 그 떨어지면서 네. 그 떨어진 부분에 그림자가 보이는 것이 비문증이 주된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노화에 관련된 것이죠. 예. 그 그림자가 뭐 벌레나 실처럼 보이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여기서 그게 무슨 뭐 벌레 형태로 보일 수도 있고 무슨 연기 모양으로 네. 보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로 보일 수가 있는데 문제는 그거는 이제 일반적인 비문증이고요. 병적으로 똑같은 증상이 올 수가 있습니다. 노화가 아닌데도. 노화가 아닌데도요. 어허. 그러니까 병적인 증상으로 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 그 병적으로 출혈이 있다든가요. 아니면은 망막이 찢어져서 구멍이 났다든가. 아니면 염증 세포가 있다든가. 그런 경우에도 아까 일반적으로 노화로 오는 비문증이랑 증상이 똑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비문증이 생기신 분들은 갑자기 생기신 분들은 반드시 안과에 오셔가지고 진행해서 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예. 반드시 체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르신들이 많이 겪게 되는 노화로 인한 비문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요? 침 같은 걸 넣어가지고 그걸 일일이 다 제거를 하는 수술이 있어요. 네. 그걸 이제 수술하면 되는데 그 수술을 하게 되면 거의 100% 다 백내장이 생기기 때문에 아하. 아주 특별하게 정말 힘들어서 자기는 못 살겠다 그런 분 아닌 경우에는 네. 그 수술을 극도로 저희가 제한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네. 선생님, 비문증을 수술했을 때 왜 백내장이 생길 수 있는 건가요? 네, 비문증 수술은 마치 복강경 수술처럼 네. 눈 안에 이제 세 군데 구멍을 뚫고 네. 그 비문에 이 돌아다니는 그런 비문증의 원인이 되는 것들을 다 제거하는 데 있습니다. 네. 그러나 여기다 제거를 하게 되면 수정체와 매우 가깝게 있기 때문에 안 좋은 물질들이 이제 유입이 돼서 백내장이 이제 거의 100% 생기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오늘은 눈 건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병원 진료실에서 차마 묻지 못했던 여러분들의 질문을 두 분 선생님께서 친절하게 답해주시는 친절한 진료실 시간 준비했습니다. 먼저 질문들 살펴볼게요. 내가 요새 눈이 안 보이는데 시장에서나 거리에서 돋보기 안경을 많이 파는데 그런 거 아무거나 사서 껴도 괜찮은가요? 옆으로 누워 자거나 또는 엎드려 자거나 그러면 눈에 안 좋은가요? 내가 요즘 시력은 괜찮은데 눈물이 자꾸 나고 눈곱이 자꾸 껴요. 왜 그런지 알 수가 없을까요? 네, 시력에는 이상이 없는데 실 같은 분비물이 나오고 눈곱이 자주 낀다고 하셨어요.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사실 뭐 대부분의 이유는 안구 건조증 때문입니다. 그래서 네. 그거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실 필요는 없으시지만 다만 다른 안과적인 원인 때문에 똑같은 증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안과에 가셔서 검진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돋보기 안경 같은 경우는 뭐 안경점에서도 쉽게 구매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의사 처방 없이 구매해도 될지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이미 시력이 다 발달되신 연령이시기 때문에 돋보기를 쓰셔가지고 괜찮으시면 괜찮은데 네. 다만 이제 이 환자분들의 이게 성격에 따라서 아주 명확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일반적인 그런 돋보기가 맞지를 네, 않아요. 네. 그런 분들은 이제 명확하게 처방을 받으셔가지고 이제 하시는 것이 정신건강상에서 좋고 네. 그렇지 않고 그냥 뭐 성격 자체가 좀 약간 두루뭉실한 분들은 그냥 사셔서 쓰셔도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네. 그 난시가 있는 분도 돋보기 하는데 별 문제가 없을까요?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예. 그래서 난시가 어느 정도 있으셔도 글자를 많이 안 보신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지만 그 근거리 작업을 많이 하시고 독서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일반적인 돋보기로는 이제 만족스럽지 않을 것입니다. 네. 제가 잠을 잘 때 엎드려 잘 때도 있고 옆으로 기대서 잘 때도 있거든요. 네. 그게 눈 건강에 안 좋다는 이야기를 하던데 맞습니까? 그러니까요. 저 학창 시절에 왜 책상에 엎드려서 많이 자잖아요. 그럼 선생님께서 눈 안 좋아진다고 막 그랬어요? 그러셨거든요. 예. 그런 경우가 없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 경우에는 아주 특별한 형태의 녹내장이 있는데 수정체가 이렇게 어떤 위치로 가게 되면
그 녹내장을 악화시키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옆으로 눕거나 그냥 보로 눕거나 뭐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 당뇨나 고혈압이 있는 환자가 안과 질환이 많이 생길 수 있다는데 그 이유가 어떤 원리로 그렇게 됩니까? 네, 당뇨병이 아주 중요한 원인인데 네. 당뇨병은 이 선진국에서도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선진국에서도 성인 실명 일하는 나이의 실명의 첫 번째 원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혈당이 조절되면 눈은 이상이 없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네. 사실은 당뇨병이 생기면 15년 후에는 대부분 다 당뇨 망막증이 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아주 진행된 경우에나 시력에 네. 지장을 주기 때문에 당뇨병이 일단 걸렸으면은 1년에 한 번 정도 이제 안과에 가서 제대로 검사를 받고 치료하면 실명을 막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안과에 가기를 권유하는 바입니다. 검진을 꼭 받으시라. 검진을 꼭 받으셔야 됩니다. 당뇨병 있으신 어르신분들은 꼭 이 안과에 정기적으로 가셔서 검진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 외에도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눈 건강을 지키기 위한 생활 습관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음식에 대한 겁니다. 녹황색 야채가 이제 루테인과 지아잔틴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루테인과 지아잔틴은 이를테면 망막의 자연적인 선글라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외선 중에 청색광이 눈의 건강에 아주 해로운데요. 루테인과 지아잔틴이 많이 함유된 케일이나 시금치 같은 거 많이 드시게 되면 자연적인 방패를 만드신 게 되겠습니다. 네. 또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항산화제인 바이타민 C나 바이타민 E, 그다음에 뭐 굴과 소고기에 많은 아연, 그다음에 구리가 많은 뭐 노른자나 그다음에 불포화 지방산이 많은 생선 등도 전부 눈의 건강에 이제 좋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는 추가로 제가 눈이 안 좋으니까 제가 실천하는 모습을 말씀드리면 미세먼지가 워낙 많고 오염물질이 많은데 바깥에 나갔다 들어오실 때 네. 손만 씻지 눈은 안 씻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저는 눈도 씻습니다. 예. 저기 컴퓨터나 스마트폰 네. 볼 때 30분 이상 안 보도록 그렇게 노력합니다. 같이 실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눈의 소중함은 잘 알고 있지만 이 눈 건강을 지키기 위한 실천에는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 TV 시청하시고 나서 이 야외로 나가셔서 이 멋진 자연 풍광 보시면서 기분 전환도 하시고 이 눈 건강도 지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